모든 것은 정적에서 시작되었다. 병원 6층, 박경신의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침대 위엔 아무도 없었다. 시트에는 눌린 자국만 남아 있었다. 정원이 급히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다. 호흡기, 링거, 옷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람은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원아. 익숙한 목소리. 주영채였다. 정원은 숨을 멈췄다. 영채야? 어디야? 찾지 마. 이번엔 내가 먼저 시작할 거니까. 너 박경신이랑 같이 있는 거야? 사랑은 끝까지 가야 진짜거든. 통화는 그 말로 끊겼다. 정원은 손끝이 떨렸다. 휴대폰을 쥔 채 병실 문을 밀쳐나왔다. 하늘씨. 영채예요. 영채가 전화를 했어요. 난숙의 집무실. 정장의 단추를 풀며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고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제선 입국 기록 확인됐습니다. 3일 전 밀라노 출발, 인천 도착. 난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경신은? 행방불명입니다. 그럼 둘이 같이 있는 거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숙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엔 놓치지 마. 그 아이는 내게 빚이 있어. 정원은 집에 돌아왔다. 식탁 위엔 찌개 냄새가 아직 따뜻했다. 기범이 신문을 덮으며 물었다. 기사에 난 이야기가 사실이야? 거짓부렁이야? 아버지,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내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 주모씨, 내 엄마가 공모회장이라고. 기범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이 섞여 있었다.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데 무슨 오해야? 잠시 침묵. 미양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됐어요, 여보. 애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기범은 신문을 구겨서 던졌다. 복잡하다고 거짓말을 하냐? 내가 바란 건 솔직한 딸이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정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양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빠 성격 알잖아. 정원은 억지로 웃었다. 엄마, 나 잠시 나갔다 올게요. 같은 시각 카페 한쪽. 미양이 하늘을 불러냈다. 우리 정원이가 결혼하려는 머스마가 누구고? 하늘은 놀란 듯 물컵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그게... 말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진세훈입니다. 그 순간 미양의 눈이 커졌다. 그 건양그룹 부사장.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원이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미양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 우리 정원이 잘 살아야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다. 그 사람 부모님은 알고 있나? 하늘이 잠시 말을 아꼈다. 아직은. 아니요. 그럼 그건 정원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양은 현관 앞에서 정원을 붙잡았다. 정원아, 정말 내 결혼 상대가 진세훈이가. 정원이 놀란 듯 돌아봤다. 엄마, 그걸 어떻게 해? 하늘이 말해줬지. 아이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다. 정원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왜 그래?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내 결혼 상대가 세훈이라는 거 비밀로 해줘요. 미양은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래, 알았어. 근데 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빠는 또 나를 의심할 거예요. 정원아, 너 지금 무슨 길을 가는 거니? 진실로 가는 길이에요, 엄마. 건양 본사 회의실. 난숙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박경신이 사라졌다고.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날 CCTV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하늘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흐릿한 영상 속에 공항 게이트가 찍혀 있었다. 3일 전에 밀라노에서 개인 비행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입국자는 주영채. 난숙의 손이 멈췄다.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영채가 돌아왔어요. 하늘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젠 정원 씨도 준비해야 할 때예요. 정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요.
이제 나도 차정원으로 돌아갈 때가 됐나 봐요. 난숙은 서류를 덮었다. 그럼 시작해. 주영채가 돌아왔다는 건 모든 판이 다시 깔렸다는 뜻이야. 그 시각 건양저택 응접실. 헤라와 세훈이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잔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반사됐다. 헤라가 물었다. 박경신이 사라졌다고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 그럴 성격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럼 문제는 누가? 그리고 왜? 그녀의 시선이 세훈을 스쳤다. 정원 씨는 뭐래요?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헤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죠. 밤, 정원의 아파트. 세훈이 찾아왔다. 테이블 위엔 와인 2잔.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세훈이 잔을 들어 말했다.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네요. 정원은 잔을 들었다. 그럼 마셔요. 오늘은 복잡한 생각 다 잊어요.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세훈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 혹시 알아요? 순간 정원의 손이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고요? 세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디서 들었어요?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당신과 관련 있다고.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쏟아지며 하얀 러그 위로 스며들었다. 정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 누가 말했어요? 세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대신 그 이름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더군요. 정원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과 공포 그리고 결의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세훈 씨, 이제 알아버렸네요. 그럼 말해요. 당신은 누구예요? 나 주영채가 아니에요. 순간 정적. 와인 향이 더 짙게 퍼졌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정원은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세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세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 말을 믿으라고? 세훈 씨, 그 이름이 뭐라 했죠? 차정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배신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원은 눈을 감았다. 그래요. 차정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화면엔 붉은 와인 얼룩이 번져간다. 그 위로 내레이션이 겹친다. 거짓은 끝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와인이 흩뿌려진 바닥, 붉은 자국이 마치 피처럼 번져 있었다. 정원은 그 앞에 굳은 채 서 있었다. 세훈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난 그냥 그 이름을 빌렸을 뿐이에요. 빌렸다. 그 이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처음엔 거짓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세훈이 끊었다. 거짓은 언제나 진심을 먹어치워요. 정원은 눈을 감았다. 그래도 난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는 비웃었다. 차정원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세훈은 문 쪽으로 걸었다. 모든 게 끝나면 당신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겠죠.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다. 하지만 그때 난 당신 옆에 없을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정원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와인 자국이 손끝에 번졌다. 이제야 진짜 내가 시작됐는데. 그 시각 건양 회장실. 헤라가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한영순, 그리고 갓난 정원. 그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뒤집었다. 결국 돌아왔구나, 수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이제 내가 내 앞에 설 때가 됐어.
비서가 들어왔다. 부회장님, 공난숙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헤라는 입꼬리를 올렸다. 들여보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공난숙이 들어섰다. 두 여자의 눈빛이 맞섰다. 오랜만이에요, 헤라 씨. 이젠 부회장이라고 불러야지요. 직함이 뭐가 중요해요. 결국 우린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길이라.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돈을 위해, 난 피를 위해. 공난숙이 의자에 앉았다. 박경신이 사라졌죠? 당신이 숨긴 거 아니에요? 내가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 남자는 내 카드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 그럼 누가 데려간 걸까요? 공난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마 당신 딸일지도 모르죠. 헤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 아이는 죽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짧은 침묵.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공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무너뜨리느냐 뿐이겠죠. 문이 닫히는 순간 헤라의 얼굴엔 공포와 미련이 동시에 스쳤다. 주하늘의 사무실. 모니터 화면 위 공항 CCTV 영상이 확대되고 있었다. 흑백 화면 속 여자의 실루엣이 잡혔다. 긴 코트, 검은 모자, 그리고 낮게 숙인 얼굴. 정원이 숨을 삼켰다. 주영채. 하늘이 빠르게 키보드를 쳤다. 이건 3일 전 인천공항이에요. 밀라노 출발, 인천 도착. 하지만 출국 기록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이 나라 안에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녀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원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럼 박경신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게 확실해요. 그녀가 경신을 왜 데려갔을까요? 복수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니까.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나도 그렇게 보이겠네요. 하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사랑 때문에 거짓을 썼지만 그 여자는 거짓 때문에 사랑을 버렸어요.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나도 내 거짓을 끝낼 때가 됐어요. 차정원으로서요? 그녀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요. 차정원으로서. 밤이 깊어갔다. 서울 외곽의 폐창고. 바람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 그 안엔 주영채와 박경신이 있었다. 박경신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야 눈을 떴네. 주영채가 말했다. 날 왜 여기 데려왔어? 묻지 마. 넌 나한테 빚이 있어. 사랑이 빚이냐? 그래. 넌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건 옛날 이야기야. 그 옛날이 지금의 날 만들었어. 잠시 정적. 박경신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버렸지. 그땐 그게 너를 위한 거라 생각했어. 항상 그렇지.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 주영채는 눈을 감았다. 넌 여전히 나를 모르는구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내가 널 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박경신은 고개를 들었다. 넌 그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기사들이 줄줄이 포털 상단을 뒤덮었다. 건양가의 비밀, 주영채 귀국설. 부회장 한혜라, 숨겨진 딸 있었다. 정체불명 차정원은 누구인가? 헤라는 사무실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군. 윤 비서가 들어왔다. 부회장님, 언론 통제 요청 들어왔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판이 깔렸어요. 그녀는 서류를 덮고 중얼거렸다. 차정원. 수아. 이제 진짜 이름을 되찾을 때가 됐구나. 같은 시각 정원은 교회 뒤편 낡은 묘지를 찾았다. 묘비엔 한영순의 딸 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날 버렸는지.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흩날렸다. 이젠 내가 당신 이름을 지켜줄게요. 그녀가 일어섰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긴 머리, 검은 코트. 정원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영채야.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이번엔 내가 널 쫓아갈게. 그날 밤 하늘은 노트북 앞에서 마지막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건 어제 새벽이네요. 송도 부두 근처 카메라입니다. 정원이 다가와 화면을 보았다. 저건 주영채예요. 그녀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하늘은 말했다. 배를 타기 전에 멈췄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정원은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굴 기다린 거지? 그건 아마. 하늘은 말을 멈췄다. 당신일지도 모르죠. 정원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래. 이번엔 내가 가야 할 차례야. 다음 날 밤. 진세훈의 집. 그는 홀로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원이 들어왔다. 이제 다시 만나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세훈 씨. 차정원 씨, 이제 거짓 없이 말해봐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원은 눈을 감았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될 건 진실이에요. 그녀의 말에 세훈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사랑보다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겠어요. 거짓으로 만든 세상은 오래 못 가니까.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세훈은 홀로 속삭였다. 차정원, 이제야 진짜 널 봤어. 바람이 도시 위를 가로질렀다. CCTV의 불빛, 뉴스의 헤드라인, 모두가 한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 차정원.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꺼진다. 음악이 깔리며 내레이션이 흐른다. 거짓이 사라진 자리, 진실이 그 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새로운 거짓의 시작이다. 도시는 회색으로 깨어났다. 신문마다 같은 이름이 박혀 있었다. 차정원.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또 다른 이름. 주영채. 두 여자의 얼굴이 같은 신문에 실려 있었다. 누군가는 복제라 말했고 누군가는 음모라 했다. 그날 모든 시선이 그 둘을 향했다. 정원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가에 서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눈부셨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원 씨. 하늘의 목소리였다. 뉴스 봤어요? 봤어요.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요. 주영채도 움직이고 있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갈 거예요. 그 시각 공난숙의 사무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접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긴. 판이 다시 깔렸잖아. 이젠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아이들이 피 흘릴 차례야.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주영채 쪽 인물과 접촉해 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 애는 이미 나를 찾아올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복수는 본능이거든. 그 애는 그걸 배웠어. 나한테서. 건양 별장, 정원의 비밀 서재. 탁자 위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헤라, 그리고 한 남자와 어린 수아. 정원은 사진을 쥐었다. 이게 내 과거였구나.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다.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는 증거. 그럼 이제 그걸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왜요? 진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칼이 되니까. 하늘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젠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게 보여요? 이전엔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았고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하늘씨, 만약 내가 모든 걸 잃게 된다면 그땐 내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웃었다. 그 말 믿을게요. 밤 한강 다리 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자동차 한 대가 멈췄다. 그 안에서 주영채가 내렸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정원아, 나 좀 보자. 짧은 문자를 보내고 그녀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었다. 잠시 후 다른 차가 멈춰섰다. 정원이 내렸다. 두 여자가 마주 섰다. 같은 얼굴, 다른 눈빛.
오랜만이야, 영채야. 이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왜? 그 이름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넌 누구야? 정원, 차정원. 주영채가 비웃었다. 그 이름 아직 어색하네. 이젠 익숙해질 거야. 왜 날 불렀어? 박경신 말이야. 그 사람 나한테 돌아왔어. 거짓말. 믿든 말든. 넌 그 사람의 과거고 난 그 사람의 현재야. 그럼 넌 왜 아직 나를 쫓아? 넌 내 인생을 훔쳤잖아. 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줬을 뿐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물 위로 달빛이 반사됐다. 두 여자의 그림자가 겹쳤다. 정원아. 왜? 넌 내가 부럽지 않아? 아니. 난 널 안타깝게 봐. 안타깝게? 넌 여전히 거짓 속에서 살잖아. 그럼 넌 진실 속에서 행복해? 정원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진 않아. 주영채가 천천히 다가왔다. 넌 정말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삶이야.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대의 차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 차 안엔 하늘이 있었다. 정원 씨. 그녀는 돌아봤다. 그 짧은 순간 주영채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또 누군가가 널 지켜주는구나. 이번엔 지켜줄 수 있어. 그럼 끝까지 버텨봐. 주영채는 뒤로 물러서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정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다. 박경신 의식 회복 후 실종 신고. 주영채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 건양 회장실. 헤라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박경신 그 이름이 왜 다시? 윤비서가 다가왔다. 부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헤라는 고개를 들었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나겠죠. 그럼 막으셔야죠. 아니요. 이젠 막을 수 없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난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정원은 자신의 집 앞에서 멈춰섰다.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엔 사진 한 장. 주영채와 헤라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 그리고 한 줄의 메모. 진짜 어머니를 찾고 싶다면 건양 별장의 지하실로 와. 정원은 손끝이 떨렸다. 이건.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눈발이 흩날렸다. 택시 안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했다. 건양 별장 지하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라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수아. 이젠 숨지 말고 나와.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정원이 들어왔다. 그 이름 이젠 나한텐 없어요. 아니야. 넌 아직 내 딸이야. 그럼 왜 날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였어. 그건 변명이에요. 그래. 그렇다 해도 나는 널 지키고 싶었어. 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그런 말. 소용없어요. 아니,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는 거야. 왜요? 그땐 내가 너무 약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헤라는 손을 내밀었다. 이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원은 한참을 바라보다 그 손을 잡았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진실로. 그 시각 지하실 문 밖에서 한 여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영채였다. 그녀의 눈빛은 냉랭했다. 그래, 결국 엄마도 내 편이 되는 거구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네, 회장님. 이제 준비됐어요. 모든 걸 불태울 시간이에요. 공난숙의 웃음이 전화 너머로 흘렀다. 좋아. 그럼 쇼를 시작하지. 거짓의 불꽃은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위험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불이 한꺼번에 타올랐다. 서울 한복판 대형 빌딩의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다. 건양가의 비밀 폭로 숨겨진 딸, 진짜 후계자는 누구인가? 한혜라 부회장, 공난숙 회장과 비밀거래 정황. 사람들은 멈춰서서 그 화면을 올려다봤다. 거짓과 진실이 섞인 기사 제목들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건양 본사 회장실. 헤라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윤비서가 다급히 들어왔다.
부회장님, 언론이 다 움직였습니다. 회장님도 곧 기자회견을 여신다고 합니다. 태석 회장이? 예, 부회장님을 보호하겠다고. 보호? 그녀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날 보호하겠다고. 이미 내 이름은 세상에 찢겨나갔는데.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원 씨가 회장님을 만나러 간답니다. 뭐라고? 건양 별장 지하실에서. 해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수아가 아니 정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야? 네, 이미 도착했습니다. 차 세워.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해. 한편 건양 별장 밖. 밤하늘을 갈라 불빛이 번쩍였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건양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부회장님 딸이 살아있다던데 사실입니까? 그 틈을 비집고 검은 SUV 한 대가 들어섰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공난숙이 내렸다. 차가운 바람에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렸다. 이제 무대는 완성됐네. 그녀는 비서를 향해 말했다. 카메라 다 준비됐지? 예, 회장님. 생방송 연결 완료입니다. 좋아. 오늘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는 걸 보여줄 거야. 지하실 안. 헤라와 정원은 여전히 마주 서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직 안 끝났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더 잃을 수 있는지. 그래서 더 멈춰야 해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져. 이미 무너졌어요. 정원의 외침이 벽에 울려 퍼졌다. 난 더 이상 거짓으로 숨쉬기 싫어요. 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넌 날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요. 이젠 진실로 당신 곁에 서고 싶어요. 진실이 우릴 살릴 거라 믿니? 거짓은 결국 사람을 죽여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공난숙이 들어섰다. 그래, 그 말 정말 멋지다. 거짓은 사람을 죽인다. 근데 넌 거짓으로 살아왔잖니, 헤라 씨. 헤라가 돌아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쇼를 하러 왔지.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이번엔 나 혼자 하는 쇼가 아니야. 전국이 함께 볼 테니까. 그녀의 비서가 카메라를 들었다. 불빛이 지하실을 비추었다. 렌즈가 돌아가며 세 사람을 포착했다. 생방송 시작합니다. 정원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뭐예요 이게? 공난숙은 냉소를 지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줘야지. 건양가의 진짜 얼굴을. 헤라가 소리쳤다. 꺼. 카메라 끄라고. 이미 늦었어. 공난숙. 한혜라 부회장, 당신이 과거 한영순이었단 사실, 그리고 딸을 버리고 신분 세탁한 이야기. 이제 세상도 알아야지. 헤라는 숨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다. 정원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정말이에요? 헤라는 눈을 감았다. 그래. 그게 내 죄야. 공난숙이 웃었다. 죄라면 벌을 받아야지. 그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주영채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비췄다. 이제 진짜 주영채 등장하셨네. 공난숙이 말했다. 주영채의 눈빛은 싸늘했다. 회장님, 이건 제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끝내야겠어요. 정원이 다가섰다. 영채야, 그만해. 그만두기엔 너무 늦었어. 우린 같은 얼굴이야. 서로의 그림자잖아. 그래서 더는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차정원이랍니다. 하지만 진짜 주영채는 바로 나예요. 정원이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그 이름을 잠시 빌렸을 뿐이야. 잠시? 그 잠시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넌 거짓으로 복수하고 있어. 넌 거짓으로 사랑했잖아.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헤라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다. 둘 다 그만해. 엄마. 부회장님, 이건 방송이에요. 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네. 거짓은 누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다는 걸. 그 순간 건양 회장 태석이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만둬.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뒤를 따라 세훈이 들어왔다. 세훈의 눈이 정원을 향했다. 정원 씨. 정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네요. 세훈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난 당신의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공난숙이 비웃었다. 사랑 타령은 그만두지. 이건 전쟁이야. 그녀가 비서를 향해 손짓했다. 카메라가 헤라와 정원을 번갈아 비췄다. 이 두 여자가 바로 세상을 속인 리플리들입니다. 세상을 조롱한 욕망의 거울들. 그때 정원이 앞으로 나섰다. 아니요. 뭐? 이건 조롱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공난숙이 냉소를 흘렸다. 그걸 세상이 이해할 거라 생각해? 아니요. 그래도 말할 거예요. 우린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그녀의 말에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정원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내 이름은 차정원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세상을 속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겁니다. 지하실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느리게 헤라가 박수를 쳤다. 그래. 이제야 내가 내 딸 같구나.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헤라가 손을 내밀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아픈 만큼 깨끗해져. 주영채가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이렇게 끝내야 했나 봐. 그녀는 뒤돌아섰다. 공난숙이 소리쳤다. 어디가? 쇼는 이제 시작인데. 주영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건 내 쇼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녀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 정원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리플리가 사라졌어.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화면엔 붉은 불빛만 남았다. 와인, 눈물, 피. 모두 같은 색이었다. 거짓이 타올랐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진실이 태어났다. 지하실의 불빛이 꺼졌다. 잔향처럼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다. 사람들은 떠났고 기자들은 철수했다. 그러나 그곳에선 여전히 한 여자의 울음이 메아리 쳤다. 헤라였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말했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끝났어. 정원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래. 이젠 그 이름 부를 수 있겠네. 정원은 눈물로 번진 얼굴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할 게 뭐 있어. 난 너를 버렸고 너는 나 대신 살아줬잖아. 그래도 용서해요. 헤라는 천천히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감쌌다. 수아야. 아니 정원아. 너는 이제 나보다 더 강한 아이야. 정원의 손이 헤라의 손 위에 포개졌다. 두 사람의 눈에 같은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공난숙이 체포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들려왔다. 건양 본사 앞.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 공난숙, 비자금 조성 및 협박 혐의 구속. 주영채, 해외 출국 정황 포착.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정원이 나타났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차정원 씨, 앞으로 계획은? 부회장님과의 관계는? 주영채 씨와는 다시 만나실 생각입니까? 정원은 잠시 멈춰섰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건양그룹과의 관계는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건양은 제 어머니의 세상이에요. 전 제 세상을 만들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정원은 한강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흔들렸다. 그녀의 옆에 하늘이 다가왔다. 이제야 끝났네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늘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나만의 길로요. 혼자서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 설 수 있으니까. 하늘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혼자 두긴 싫네요. 그럼 옆에 있어줘요. 난 이번엔 진심으로. 이번엔 진심이에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멀리 떠오르는 여명의 불빛을 바라봤다. 어딘가 먼 공항의 출국장. 주영채가 여권을 내밀었다. 직원이 물었다. 목적지는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없어요. 그냥 어디든.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자유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유석 좋아요. 그녀는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정원아, 이제 내가 진짜 주인공이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 위로. 새벽의 첫빛이 흘렀다. 며칠 후 건양 본사 대회의실. 진태석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오늘부로 건양그룹 부회장직에서 한혜라 씨가 물러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그럼 후임은 누가 맡습니까?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건양의 새 시대를 이끌 사람은 차정원 씨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정원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차 부회장님, 과거의 거짓을 후회하십니까? 정원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거짓이 아니었다면 진실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나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혜라는 병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수액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따님이 오늘 오신대요. 그래요? 네, 곧 도착하신답니다. 혜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예쁜 꽃 좀 갖다 주세요. 그 아이는 꽃을 좋아하니까. 문이 열리고 정원이 들어왔다. 엄마, 왔구나. 정원이 손을 잡았다. 이젠 내 걱정 그만해요. 그래. 이제 널 믿을 수 있겠어. 엄마도 이제 편히 쉬어요. 그래야겠다. 혜라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수아야, 아니 정원아. 너한테만은 거짓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그 세상 제가 만들게요. 새벽. 건양빌딩 옥상 위에서 정원이 하늘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프롬 주영채. 봉투를 열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린 거짓 속에서 태어났지만 진실로 끝났네. 이제 각자의 하늘 아래서 진짜로 살아. 정원이 웃었다. 그래, 이제 진짜로 살자. 그녀는 편지를 접어 바람 속으로 날렸다. 편지는 바람을 타고 새벽 하늘로 올라갔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내레이션이 흐른다. 거짓은 끝났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다. 장면 전환. 빛이 퍼지고 건양타워 옥상 위에서 정원이 서 있다. 그녀의 눈동자가 새벽을 향해 반짝인다. 이제 내 이름으로 새로운 리플리를 시작한다.